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요, 이제 오즈학습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기에 잘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뭐,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험 공부는 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험 공부라고 하는 건 정해진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시험 범위에 대해 가지고, 이를테면 누가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또 메모리 시켜서 그걸 또 시험 문제에서 끄집어내서 적용시키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 분명히 이제 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왕도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시는 것이 단기 합격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시하는 게 이제 오즈 학습법이에요. 오즈 학습법이라고 오즈 학습법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정해봤는데 이게 뭐 굉장히 색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요거를 잘 이제 머릿속에 개념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오즈가 이제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해와 정리, 암기, 적용 요 네 단계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해를 충분히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나의 것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된 것을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적용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텝 1 이제 이해 과정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자, 이제 베이직 강의가 우리 이제 준비가 좀 됩니다. 이것은 이제 12월 지나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 베이직 강의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기존의 베이직 강의 촬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수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 때에는 그때는 베이직 강의를 좀 꺼내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베이직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밟아가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또 나눠봐야 돼요. 이 1년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어간다.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을 때 지방직까지 포괄해서 봤을 때 문제를 과목당 한 두세 개 정도는 틀려도 합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합격 컷에 들기 위한 공부를 할 때는 심화적인 것들은 일단은 좀 밀어놓고 여기 이제 기본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 이론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 몇 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가감히 버리는 거죠, 일단은. 그거까지 다 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끼고 매번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과목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남들도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꼭 맞추는 문제를 나도 맞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이론까지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의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권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이상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지방직은 그렇고 국가직이 목표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직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분들까지는 이 심화 이론까지를 내 걸로 또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심화 이론까지 공부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남들이 틀리는 문제 나는 맞추러 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고 틀리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인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뭐 이제 90점대 이런 이제 점수를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직은 이제 안전빵으로 국가직은 해볼만 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1년 안에 공부를 마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
뭐 사전에 영어가 좀 돼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그래도 1년 안에 어떻게 승부를 한번 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만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을 때에는 시간은 좀 걸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좀 잘 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해 과정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내가, 올해 시험 볼 때까지 해결하고 갈 것이냐. 이걸 잘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리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것이 코넬 노트식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코넬 노트라는 게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굉장히 뭐 이름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저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코넬 노트가 별건 아니에요. 진짜 별건 아닌 게 칸이 그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걸요. 네,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을 여기다 딱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딱 이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이렇게 쫙 하고 옆에다가는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나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질문 같은 거, 나만의 질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거를 옆에다가 쭉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강의 듣는 순간순간 동시에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각나는 것들 막 적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요. 여기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녁 시간 같은 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 같은 때 여기다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기억나는 대로. 예, 그러니까 미리 그걸 숙지해서 위에 내용을 숙지해서 기억난 대로 한번 쭉 적어보고 가능하면 좀 도식화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넬 노트가. 그래갖고 이 코넬 노트가 일단은 내 정리에 기본적인 밑바탕이 돼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단권화는 뭐냐면은 이 모든 내용을 공시 공부에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메모로 남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갈 때 책을 보면서 거기다 밑줄을 긋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판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단권화는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메모를 빽빽빽빽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다 미처 못 적은 것은 영상을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더 채워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권화를 이걸 해놔야 되고요. 단권화. 그래서 코넬 노트와 단권화. 이것이 이제 같이 합쳐져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만의 서머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서머리를 할 때는 주제별로 서머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옮겨 적고 그러려면 그거는 서머리가 아니잖아요. 요약이 아니잖아,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다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 중에서 주제별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내가 다시 요약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만의 언어로. 그 나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부가 된다. 진정한 공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볼멘 소리를 하기 마련인데 시간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지만 어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직하게 뭘 해보는 게 얍삽하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 뭔지 알죠? 예, 그런 거. 원리 원칙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예. 특히 이게 내가 좀 이 과목은 이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꼭 반드시 좀 이 서머리 과정을 직접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학원에서 준비한 게 있죠. 이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과정인데 우리 학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강의를 주구장창 강의를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넣어서 강의 듣다가 지치게 만드는 그런 컨셉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량진의 단과학원들은 단과 강의 솔직히 이런 얘기 뭐 동업자들끼리 하기 그렇지만 단과 강의 하나라도 더 팔아야 그게 매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의 시간에 뭘 좀 남겨놓고 다음번 강좌에다가 뭘 그걸 할 거니까 그걸 들으라고 하고 뭐 그리고 기본 이론 같은 것도 100강씩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엄청 늘려버려요. 강의를 엄청 늘려버리는데 그거 다 듣다가 토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압축적인 강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회독을 늘리고 부족한 걸 메꾸는 시간으로 이것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필수 과목 중심으로 보자면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다 같이 가지만 기본 이론이야 빨리 이제 한번 들어야 되니까 다 같이 가지만 그 다음 과정에는 두 과목 하면서 한 과목이 좀 쉬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릴 거예요. 그렇게 돌리면서 요 이제 그 빈 부분, 그 강좌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클리닉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과목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내 공부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클리닉 과정으로 이제 메꿔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싹 다 정리를 한번 완성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암기예요. 세 번째 스텝으로는 암기입니다. 이제 자, 이거는 암기는요 매일 아침에 8시 반까지 나와서 데일리 테스트 보시는 거 맞죠? 예, 그게 반복된다고 나중에 또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 반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텀에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은, 요거를 한번 세 개의 과정으로, 하나, 둘, 세 개의 과정 덩어리를 딱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돌릴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릴 거고, 이전에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침 테스트를 안 했었는데, 선택 과목도 아침 테스트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선택 과목도. 왜냐면은 이제는 전공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 과목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일률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겹칠 것 같고요. 주된 직렬 있죠. 거기에 관련된 과목들은 이 전공 필수도 같이 돌아갈 겁니다. 전공 선택도, 전공 선택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전공 선택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요걸로 이제 암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세 덩어리로 짜가지고 두 번 반복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세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한 2달 정도 과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본 책이 6투북이잖아요. 60일간의 트레이닝 북이잖아요. 그래서 6투북을 시즌 1, 2, 3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걸 두 번 돌리면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것으로도 상당한 암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나는 이 과목이 특별히 또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하시면은 그거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많거든요. 암기용 교재들. 그거를 하나 채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트레이닝을 또 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개별적인 것도 필요하면 상담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위클리 테스트야 데일리 테스트를 모아서 한 번씩 하는 거고 자물쇠 회독 과정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내가 부족한 과목에 거기에 이제 암기용 교재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거를 집단적으로 뭐 같이 논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이걸 한번 나가보자 할 수도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자물쇠 회독을 돌릴 겁니다. 이거는 뭐 뭔지 알죠? 여기서 손 자르기 전에 못 나간다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강의실 안에다 딱 이렇게 몰아놓고 그 시간만큼은 딱 요거를 완성하고 가는 거. 매번 정해진 시간과 분량 요거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 이제 메모라이즈 이 암기 파트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는 이제 적용입니다.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문제 적용이죠. 이 내용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로 또 다시 한번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C줄과 날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내용을 공부한 것이 C줄이면 요 이제 적용하는 건 날줄이에요. 날줄을 착착착 채워 놓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슬리 테스트 이 월간 모의고사가 이제 매달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 이론을 처음 뭐 이제 시작하셔서 아직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매달 요거를 테스트를 하고요. 다 통지표로 해가지고 배부가 다 돼요. 그래서 생활관리와 더불어 먼슬리 테스트가 주된 통지표의 이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데 이 이제 먼슬리 테스트를 통해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풀이 과정과 기출 강해독 과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시험 직전에 가면 풀었던 기출문제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계속 보는 거야. 계속. 왜냐면 그게 족보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 기출 문제에서 나온 것만이라도 틀리는 게 없다 하면은 이거는 뭐 기본적인 성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 강해도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문제풀이와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또 같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까지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댑테이션의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네 단계를 이 커리큘럼대로, 공신으로의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공신으로 커리큘럼대로 따라간다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네 번째 과정까지가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완성돼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역순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때 학원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짜겠지만 그걸 역순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맨 끝에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떠올려 보고 능동적으로 좀 이 계획을 잘 짤 때에도 가담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나의 위치를 내가 알아야지 이거를 무조건 의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객관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한쪽 바퀴만 굴러가는 거라서 이 제자리를 맴돌아요. 이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지 두 바퀴가 다 적당히 다 커져야 같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한쪽 바퀴만 커지면은 이게 제자리를 돌잖아요. 이렇게 삐글삐글 돌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좀 이 오즈를 기억을 해놓고 내가 요 과정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시험 끝날 때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일요일이 나한테는 사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수험생들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해놓고 수험생활 할 때부터 주 5일제를 실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그 생활 패턴 벌써 익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계획들이 머릿속에 잡히면은 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적정하게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저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빠짐없이 빈틈없이 잘 좀 채워 놓으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원한 기간 안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치면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굉장히 이제 업돼서 오지만은 장기전이거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어서 초반에 너무 오버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힘을 잘 분산해서 그 지구력을 가지고 버텨내는 힘이 매우 중요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아무리 평생 달리기만 해왔던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 코스를 그 시간 안에 들어오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걸 지구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열정이 식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 이제 과정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 오지학습법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